자, 191번에 한번 보시면 자, x-y 더하기 1은 제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7y 더하기 9 이꼴 제로 하나 나오네. 그 다음에 3x 더하기 얼마요? 3x 더하기 y 빼기 13 이꼴 제로까지 등장을 하는 건데 됐죠? 만약에 이제 실전이다. 뭐부터 해야 되겠어? 교점부터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교점 찾는 게 제일 답이잖아. 맞지? 교점 찾는 겁니다. 그래서 교점을 각각 찾아봅시다. 교점 찾아보면 자, 얘랑 교점부터 먼저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되네. 그럼 여기서 얘 빼니까 마이너스 8y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이게 제로가 될 거니까 따라서 y 값 자체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도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여기서 하나 교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에 요렇게 얘랑 교점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더해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1에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0y가 되겠네. 마이너스 3배 하면 마이너스 27.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40. 이거 이거 제로니까 y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오네. y가 마이너스 2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 마이너스 15 나와. 그러면 x는 5가 되겠죠.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다음 마지막으로 첫 번째, 세 번째 거 해주면 되겠네. C끼리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4x 나옵니다. 없어지고요. 얘랑 마이너스 12 예쁜 숫자. 그럼 x가 3이야. x가 3이니까 y는 4가 되겠죠. 됐지? 오케이?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뭐 3,4가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쯤 있겠지. 여기 좀 있어. 그 다음 여기 있는 거 대략적으로 그냥 5, 마이너스 2. 이 삼각형 구하래. 점집거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뭐 이런 것도 알잖아요. 여기 전부 다 뭐로 바꿔준다? 한쪽을 0,0으로 바꿔준다? 맞지? 기억나지? 2, 1 더하면 됩니다. 0, 0으로 변합니다. 2, 1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2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1 더하고 오케이? 됐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크로스로 곱하고 마이너스 5 크로스로 곱합니다. 35 그리고 두 개를 빼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을 취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답이 20 나오겠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더라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얼마냐? 196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이 있는데 자, AB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OAB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6이 될 때 A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고 자, 갑니다. 오른쪽 위로 이렇게 쓱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쓱 갑니다. 얘가 y는 x 빼기 1이고 얘가 y는 x 더하기 3이야. 자, 근데 수직인데 여기 수직이래.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됩니다. A, B고 여기 원점이 하나 있겠지. 원점에서 자, 단서가 몇 개밖에 안 나왔느냐면 여기 원점 5입니다. 이 넓이 6인데 자, A, B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됐지? 그러면 구해야 될 목표에 먼저 초점 맞추는 거야. 초점 딱 맞췄어. 그러면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먼저 보이죠? y절편 알아요? 몰라요? 모르네. b만 알면 끝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b만 알면 끝이 되는데 자, 이제 이 b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넓이 조건이 나왔지? 넓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넓이 조건 나왔네. 자, 평행선과 평행선이 나왔습니다.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에 거리를 재는 거야. 자,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에 거리를 재는 건데 원리는 뭐 어떻게 되느냐? 자, 평행선과 평행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여기 위에 아무 점을 잡습니다. 아무 점을 잡아요. 아무 점을 잡아.
거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거리나 아무 점을 잡았어.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거리를 재나. 어차피 다 동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잡는 거야. 누구 제일 쉬운 거?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 누구 잡을까? 0,3을 잡습니다. 오케이? 0,3을 잡습니다. 0,3에서 이까지 거리를 재면 되겠네요. 무슨 말이 알겠어? 0,3에서 저까지 거리를 재면 됩니다. 자, 넘겨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일반형으로 바꿨지? 일반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뭐 해주면 돼? 그렇지. 얘와 어디까지? 0,3까지 거리를 재면 되겠네. 루트 2분의 0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4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되는 거잖아. 오케이? 제가 2루트 2죠? 끝입니다. 얘가 2루트 2야. 그럼 뭐 해주면 되는데? 제가 2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2루트 2라는 얘기잖아. 됐죠? 됐어? 그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는 3루트 2라는 얘기네. 오케이? 얘를 꼭지점 하나로 두고 높이라고 보면 되잖아. 밑변 곱하기 높이. 오케이? 됐어? 끝입니다. 자, 뭘 할 수 있어? 아, 누구와? 이 파란색 길이가 핵심이야. 여기 O에서 어디까지? 이까지 거리가 얼마 나온다? 3루트 2가 나온다. 이거 풀어주면 B 값이 등장하겠지. 이까지 됐어? 자, 이항시키고 이항시켜서 정리합시다. 쭉 정리하면 얼마니? x 더하기 y 빼기 b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0,0이고 그럼 두 재료를 이용해서 거리 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b 절대값 b죠. 이 값이 얼마가 돼? 3루트 2가 돼. 그러면 계산해주면 b의 절대값이 6이니까 6 아니면 마이너스 6인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거기에 보시면 AB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누가 되겠어?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엄마 와가지고 네. 오답 숙제했는데 다 그건 다 했어. 문제는 다 풀었어. 문제 다 무조건 아, 오답을 바로 했다고. 오늘 하고. 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해가지고. 됐죠? 완벽하게 됐지? 됐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따로 뭐 할 것들은 없을 거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원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원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 좀 정리하면서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부터 쭉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자,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했어. 자, 원의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고 하나는 표준형입니다. 하나는 일반형입니다. 그리고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를 했지? 어떤 부분? 2차항의 개수가 일치하면서 XY에 관한 2차식이 되는데 XY 항이 없으면서 어떻게 된다?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더하기 C 이퀄 제로가 되는데 이런 식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이 식이 원이 되는 건 아니야. 뭐?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변형했었을 때 반지름의 제곱자리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일반형에서 특징이 뭐야? 그렇죠. 우변을 고정시킨다는 얘기야. 고정시킨다라는 통일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무조건 통일입니다. 어디로? 우변을 0으로 통일시킨다는 얘기야. 항상 통일시킵니다. 고정? 얼마로? 그렇지. 0으로 통일시킨다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원의 방정식을 하면서 이제 위치관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죠.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 원과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원과 점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죠. 원 내부에 한 점이 이렇게 있어. 자, 원 내부에 한 점이 있어. 그러면 이 내부에 점이 있을 때, 그럼 내부에 점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관계가 좀 많이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면 3학년 2학기 때도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꽤나 많이 나오는 소재가 뭐냐, 내부의 점을 지나는 현이 있을 거예요. 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 여기 점 P라고 할게. 자, P를 지나는 원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불러요. 현. 오케이? 현이라고 불러. 현 중에 가장 긴 현. 자, 현 중에 가장 긴 현. 그래서 최대 현이 길이겠죠. 최대 현이 그러면 도대체 누구고, 최소 현도 그러면 도대체 누구고, 최대 현은 누가 되겠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요게 최대현이 되겠죠. 지름입니다. 자, 두 번째 최소현은 그러면 누가 되겠느냐 라는 건데, 최소현은 수직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현은 수직이 어디에? 지름에. 위에 있는 이 지름의 수직이 되는 요게 최소현입니다. 오케이? 됐어? 자, 최대현의 개수, 점 P를 지나는 최대현의 개수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최소현의 개수도 이렇게 한 개 있어.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러한 현들은 몇 개씩 있어? 얘는 두 개씩 쌍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다. 오케이? 됐어? 이해되죠? 그래서 저런 것들 내부에 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만 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에 점이 있을 때는 뭐 보통 저런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자, 외부에 점이 있어요. 외부의 점에 원이 이렇게 있어. 외부의 점이 있네. 외부의 점이 이렇게 있어. 뭐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디? 이 외부의 점에서 어디까지 끊는 거야? 원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거리의 최소값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오케이? 됐어? 최소값. 최대값은 뭐가 될까? 그렇지. 반대편에 있겠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최대가 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거리를 실질적으로 거리를 구하기 시작하는 건 어디까지? 그렇지. 외부에 점이 있을 때 어디까지? 그렇지. 중심까지. 거리가 중심까지 거리를 재서 우리가 수치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중심까지 거리를 잰다는 얘기야. 외부의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재서 반지름을 빼주거나 반지름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 최대 최소가 만들어진다.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이 나오겠지만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나오더라. 요 플래티넘 좀 뽑아주시면 옥소수 전체 다 네, 옥소수 전체가 그래서 스텝 1, 스텝 2에 그 홀수가 풀리시거든요. 네. 플래티넘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면 네, PDF 파일 있어요. 보고 풀고 저기가 저쪽 가서 저기 원년제 가서 선생님한테 일단 받아서 오케이?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면 어떻게 된다?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자, 문제 하나 풀고 좀 넘어갑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3-3번입니다. 자, 이거 문제 3-3번이다. 자, 이게 기본 문제치고 꽤나 괜찮은 문제가 3-3번입니다. 얘는 학교 기출로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방식을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못 풉니다. 거의 대부분 학생들. 이거 못 풉니다. 거의 못 풀어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 얘가 2, 얼마가 돼? 5가 돼. B라는 지점이 있어. B라는 지점이 있는데 4,1이 돼.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을 텐데 얘가 1이 되는 거고, 자, 점 P가, 자, 이 원 위에 점이 있어. 원 위에 점 P가 있을 텐데 이 P가 원 위에 점인데 뭐 얘를 A, B라고 둡시다. A, B라고 둘 텐데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에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지? 가볼게.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일단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거야. 가장 쉬운 방법. 실전에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푼다 라는 겁니다. 됐지?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영구가 0이고 반지름은 1이야. 자, 반지름은 1인 원이 x축, y축에 이렇게 있어. 자, 근데 4,1이 한 이 정도쯤 있네요. 네, B라는 지점. 그 다음에 A라는 지점이 딱 있어요. A라는 지점이 누가 나오느냐 하면 2,5가 딱 나와. 그리고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 있을 텐데 P가 있을 텐데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에 이 길이 제곱과 이 길이 제곱의 뭘 구하라? 최소값 또는 최대값도 구해집니다. 오케이? 최대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구조가 P를 기점으로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이야. 딱 요 구조입니다. 뭐가? 한 개의 점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점이 있는데 PA의 길이의 제곱과 PB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인데, 자, 얘랑 머릿속에 뭐랑 연결시켜 놓느냐면 우리가 배운 게 하나 딱 있어. 배운 게 딱 있었습니다. 첫날에 배웠었다. 중선정랑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얘랑 중선정리랑 연결을 시켜놔야 됩니다. 뜬금없는 거 같지? 그렇지. 처음에 보면 아 진짜 뜬금없어. 중선정리랑 연결했습니다. 중선정리는 결국에는 어디? 그렇지. 삼각형과 뭐가 있어야 돼? 삼각형과 뭐가? 중점에 해당하는 중선이 있어야 돼요. 삼각형과 중선이 있어야 되니까, 자,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 그럼 중선 정리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중선 정리는 당연히 뭐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중선 딱 보이지? 얘 중선이야. 뭐가 되지? A, B의 길이의 제곱과 A, C의 길이의 제곱이야. A, B의 길이의 제곱과 A, C의 길이의 제곱은 누구랑 동일하다? BM의 길이의 제곱을 하든 CM의 길이의 제곱을 하든 어차피 같은 길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M의 길이의 제곱과 AM의 길이의 제곱을
중선을 길이 제곱하고 BM의 길이의 제곱 중점까지 거리를 제곱하고 이거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야. 기억나? 아, 기억은 나겠지. 해본 적 있잖아. 왜 3주도 안 됐으니까. 3주도 안 됐어요. 3주 안 3주째인가? 아무튼 됐지. 기억은 나지. 기억은 나지. 문제는 이제 그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봐봐 이거를 나도 학습을 했으니까 알고 있지 경험을 했으니까 알고 있지 처음에 이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기는 해. 오케이? 근데 나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 딱 요거야. A로부터 떨어진 거리 A로부터 떨어진 뭐다? 시작하는 점이 동일한 거야. 이런 구조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중선정리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이런 구조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중선정리를 사용합니다. 됐니? 자, 여기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P를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리거야.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P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중선정리로 연결되는 거야. A가 있기 때문에 A와 A를 고정되어 있는 이 A로부터 뻗어나가는 각 변의 길이의 제곱이거든. P로부터 출발지가 똑같은 A까지 출발지가 똑같은데 양점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이야.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 그럼 뭐가 필요해? 그렇죠. 삼각형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중점도 만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 중점 만들고 AM의 길이의 제곱. 이 길이는 결국에는 누구랑 동일한다? AM의 길이의 제곱이야. 됐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중점까지 거리. 중점까지 거리입니다. PM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이거에 몇 배를 해주면 되더라?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더라. 오케이? 알았니? 이거 됐어? 근데 뭐 중점은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2개 더해서 나누기 2개 더해서 나누기 3,3입니다. 맞죠? 3,3 이까지 거리 잴 수 있어 없어? 당근 잴 수 있지. 빼서 제곱하고 빼서 제곱해. 그럼 얼마가 나와? 2개 더하면 되지. 얼마? 5. 5 더하기 P M의 길이의 제곱에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덩어리의 값이 불과 뭐야? 그렇지. 중선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깔끔하게 뭐에 관한 걸로? PM으로 변하는 거야. PM이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분리해서 좀 볼까? 원이 하나 있어. P라는 점은 원이 있는 점이야. M이라는 점이 있어. M이라는 점은 결국에는 뭐일 풀고 3,3이야. 딱 떼놓고 보면 자 P에서 M까지 거리가 가장 짧은 순간에 최소값이 나올 거고 가장 긴 순간에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단순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쌤 가장 짧으면 언제야? 그렇지 우리 배웠네요. 어딨어?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짧은 거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잰다? 0,0에서 3,3까지 거리를 잰다? 그 거리가 얼마가 된다? 3루트 2가 됩니다. 오케이? 3루트 2가 됩니다.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빼주는 거야? 3루트 2.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 3루트 2입니다. 여기서 반지름을 한 번은 더해주고 반지름 한 번 빼주면 돼.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 PM의 길이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입니다. 가장 큰 값은 3루트 2에다가 반지름에다가 뭐만? 아니 반지름이래. 중심까지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고 가장 짧은 거는 반지름 여기서부터 이만큼 반지름에다가 반지름이래. 말이 이상하네. 아닌데 뭐 컨디션 좋은데 3루트 2에서 뭘 빼주면 돼? 1을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주고 반지름을 빼주면 최대 최소가 등장하더라. 이까 됐지? 이해되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뭐 답은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를 뭐하면 제곱해가지고 대입만 하시면 최저값이 만들어지겠지. 따라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 5 플러스 3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이거 계산한 결과가 답입니다. 오케이? 답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저게 답이라고. 오케이? 다 됐지? 뭐 그렇단 얘기라고. 됐지? 그 다음 봅시다. 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겠냐? 있지. 당연히 다른 방법이 있지. 자, 얘들아 이제 앞으로 이것만 쓸 거니까 가볼게. 하는 거야. 우리 배운 대로 PA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P의 길이의 제곱이 얼마야? 저기 빼면 되겠지? A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에 A 빼기 5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B 빼기 5의 전체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PB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A 빼기 4의 전체의 제곱에 B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오케이? 식끼리 더합니다. 이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더합니다. 여기서 얘를 더했습니다. 더하니까 A제곱 2개, B제곱 2개. 맞지? 그러면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어? 이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여기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맞죠? 마이너스 12에 A. 여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2 B. 그래서 A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여기 4, 16, 20에다가 5, 1, 25, 26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 46입니다. 됐죠? 46.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가 돼? 거기 보시면 여기다 원이 있는 점이니까 1이지. 그러니까 거기 2배가 되겠네. 계산해 주시면 48에. 얘들아 이게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거 몇 번 할 것 같아? 내가 대신해 주는 거야. 내가 대신해 줄 할 것 같아?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 하자고. 같이 하자고. 48에 마이너스 12에 A 플러스 B입니다. 됐지? 저렇게 돼 있어.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니?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니?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니까 물어보겠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까지만 설명해주고 두 번째 방법까지 가면 너무 또 자잖아. 어차피 잘 거니까 안 할 거야. 딱 할 거 하나만 할게. 지금 여기서부터 하면 쌤 잠이 옵니다. 쉬운 길이잖아. 이거 쉬운 길이야. 쉬운 길 놔두고 왜 어려운 길 가느냐? 어려운 길을 한번 봐야지 쉬운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어려운 길 가봅시다. 봐봐. 여기서 계산 쭉 했어. 계산 쭉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A 플러스 B의 범위를 내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라는 건데 A 플러스 B의 범위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다라는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용해서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야. 물론 쉬운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거 알려면 또 개념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 지금의 딱 할 수 있는 거 이겁니다. A 플러스 B의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A와 B를 여기다가 쭉 대입하게 되면 범위가 쭉 나올 건데 그 값이 누군지 일단은 모르겠지만 그 값을 K라고 둡시다. 오케이? K라고 둡니다. 그래서 뭘 구하면 돼? 이 K의 범위를 구하면 돼. K의 범위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B는 K 빼기 A라고 두고 여기다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A 제곱에 뭐가 만들어져? K 빼기 A의 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몇 차 방정식이야? A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A 값과 B 값은 어떤 값이야?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값이지. 어떤 값? 실수값이지.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판별식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이용해 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a제곱 마이너스 2ka라고 적을게.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이거 a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누가 있느냐 하면 k제곱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죠. 이걸 제곱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판별식 사용하시면 돼. 판별식 사용하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마이너스 2 k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정리해주니까 k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의 범위가 루트 2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2까지 나온다. 따라서 최소값은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48에 최소값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 나오려면 루트 2가 돼야 되겠네. 가장 큰 값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되는데 자 여기 한번 해봅시다. 얼마야? 18 더하기 1 19 더하기 5 24 2배 해주면 48 됐어요? 2개 곱해서 2배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 6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12 루트 2 저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이건 비추 오케이? 우리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요. 생각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선 정리랑 조금 연결해 놓자 끝입니다. 좀 쉬었다가